자,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인원이 2명분이 안 오셨는데, 한 분 더 들어오셨네요. 이민아님, 안녕하세요. 이채민님, 안녕하세요. 이민아님, 이채민님, 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회입니다. 자, 예, 예, 출석하셨습니다. 오늘 저번에 하루, 날짜 때문에 못한 날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그날 보강으로 오늘은 기출문제 5회, 기출문제 5회를 진행할 겁니다.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출문제 5회를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 1작업에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한글, 영어를 이제 한영타를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부분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거래처 코드를 보니까요. 지금 페이지는 92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92페이지고요. 자, 제가 채팅방에 기출 변형 문제에 들어가는 어, 텍스트하고 보내드렸어요. 어, 전부 다 그냥 받아보실 수 있나요? 아니면 제 카톡방에도 올려드릴까요? 지금 제가 채팅방에는 올려드렸는데 그 위에 보시면 5회 기출 변형 문제하고요. 텍스트 문서로 퀴즈 점수 요 두 개를 올려드렸어요. 자, 이거 받으셨나요? 채팅방 위쪽에 보시면은 제가 두 개의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기출 변형 문제 5회하고 그 다음에 퀴즈 점수 텍스트 파일을 올려놨는데 이걸 여셔서 작업하시면 돼요. 다운을 받아 놓으셔야겠죠. 퀴즈 점수는 다운을 받아 놓으셔야 이따가 이제 외부 데이터 가져올 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예제 다 받으셨죠?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을까요? 이쪽에 보시면 회의 채팅방 안에 위쪽에 있는데 없으신 분. 회의 채팅방의 메뉴에 보니까 저는 없어요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어, 답글 좀 주세요. 카톡방에도 제가 올려놓을까요? 이 파일 실습에 오해하고요. 퀴즈 점수 요 두 개를 제가 압축 파일로 올려드릴게요. 카톡방에는 매크로 파일이 올라갈 수가 없어서요. 제가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제가 잠깐 꺼놓고 하겠습니다. 다시 해야겠네요. 네, 됐고요.
카톡방에 제가 올려드렸고요. 혹시 몰라서 제가 여기도 채팅방에도 동일하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올려드렸으니까 자료 여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시작할게요. 자, 우선은 제1작업에 보시면 한글과 영어를 한영을 바꾸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거래 기간하고 거래처 코드 부분만 하겠습니다. 자, 이 3셀하고 F 3셀 부분에 처음에는 영어로 나오죠. 거래 기간, 오른쪽에는 거래처 코드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거래처 코드에 F4부터 F13까지를 영역으로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갔었죠? 유효성 검사예요.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IME 모드라고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후에 모드 안쪽에 영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면 돼요. 자, 여기 거래 기간에 제가 1년이라고 쓰고 오른쪽 방향키 한번 눌러서 대문자니까 쉬프트만 누를 거예요. 한영 안 누르고 SG 빼기 001. 자, 여기다가는 5년 한영을 바꾸지 않아도 이렇게 알아서 영어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기본 작업 이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기본 작업 2번에서는 서식이 나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것들 제가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이 10시 11분이니까요. 10시 15분까지 요 기본 작업 2번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해결해 보세요. 자,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작업만 그냥 수행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기록을 잠깐 멈출게요. 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완성을 시키시면 되는데요. 자, 어느 정도까지 속도를 맞추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걸 처음으로 돌려놓고서 이제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명 없이 이렇게 완성을 하셨으면 하시기를 바라고, 자, 원 상태로 좀 바꿔놓을게요. 기본값은 뭐 맑은 고데기였고요. 크기가 11이었습니다. 굵지도 않았고요. 밑줄도 없었어요. 이거는 제가 원 상태로 바꾸는 설명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록 중지시켜 놓고 원 상태로 바꾼 다음에 다시 재기록을 할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셀 A1부터 H1셀까지를 셀 병합하고 그 다음에 글자체가 궁서체였어요. 자, 그래서 궁서체 선택했습니다. 궁서체가 아니라 맞네요. 궁서체. 크기가 17이에요. 근데 17은 없어요. 선택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직접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글자 크기는 굵게, 밑줄 중에서도 이중 밑줄이 있었죠. 자, 1번이 끝났습니다. 자, 2번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는 부분이죠. 자, A3부터 A4 컨트롤 눌러서 B3, B4, C3에서 E3.
자, 그 다음에 F3, F4, G3, G4, H3부터 H4까지 영역을 잡았습니다. 이제 컨트롤 왔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줬어요. 자, A3부터 H4까지를 다시 한번 영역으로 잡아준 다음에 자, 글자 크기는 12니까요. 12를 선택했고요. 자,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파랑입니다. 글자 색깔은 파랑을 선택했어요. 자, 그 다음에 C5에서 E 15까지를 영역으로 잡았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선택 셀 서식에서 자, 사용자 지정어 같습니다. 천 단위 구분기호 0 뒤에 클릭을 하고 개라고 글씨를 써주고 확인을 눌렀어요. 자, H5 셀에는 메모가 들어갑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메모 삽입 눌러서 백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전체를 다 지워준 다음에 자, 4분기, 최대, 매출, 품목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자동 크기를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테두리에서 화살표 끝에 네 방향 화살표가 있는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메모 서식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맞춤을 선택하고 자동 크기 확인을 했어요. 자, H5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자, 그 다음에 메모 표시 숨기기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자, A3에서부터 H15까지의 영역을 잡고 모든 테두리 눌러줬고요. 다시 화살표에 들어가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기본 작업 3번으로 넘어갑니다. 네, 박주라님 오셨고요. 자, 지금 오신 분이 그러면은 이채미님, 이현재님,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분 오신 거죠? 둘, 다섯, 예. 자, 계속 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방법에는 시작 위치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92페이지에 내용을 보면요. 기본 작업 3에 B4셀부터 영역이 잡혀 있죠. J24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클릭 드래그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B4셀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위해서 제가 엑셀 채팅방하고요. 그 다음에 카톡에 제가 자료는 올려놨습니다. 카톡에는 알집으로 올려놨고요. 자, 그 다음에 채팅방에서 그냥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B3셀만 선택하신 다음에 B3셀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 랜드로 가보시면 데이터에 왔습니다.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곳에서 자, 파일에서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치가 나오겠죠.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를 물어볼 겁니다.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떴을 거예요. 자, 거기에서 제가 저장되어 있는 곳은 C 드라이브에 에드윌, 자, 기출, 예제, 기출 변형 문제, 실습에 보면은 이 퀴즈 점수라는 거, 이건 제가 카톡방하고요, 채팅방에 올려놨으니까요. 그걸 다운받으셔서 그 위치, 다운받은 위치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져오기를 눌렀어요. 자,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화면에 2016 버전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마법사라는 것이 뜹니다.
근데 아마 2019 버전 이상부터는 텍스트 마법사가 뜨지 않고 이런 게 뜰 거예요. 지금 업그레이드 된 내용인데 이걸로는 지금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뜨시는 분은 취소를 누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데이터 가져오기 화살표를 눌렀을 때 밑에 레거시 마법사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이 레거시 마법사가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겁니다. 레거시 마법사가 있으신 분은 자, 그 오른쪽에 텍스트에서라는 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얘가 없다 라고 하시면 파일에 들어가서 자, 맨 밑에 옵션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데이터라는 데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보시면 레거시 데이터 가져오기 마법사 표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텍스트에서 레거시라는 걸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에 자, 데이터 가져오기 눌렀을 때 이렇게 레거시 마법사라는 것이 떠요. 이러고서 텍스트에서 레거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퀴즈 점수 선택했고요. 가져오기를 눌렀어요. 이렇게 하면 텍스트 마법사라는 것이 떠요. 자, 문제에서 봤더니요.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분 기호를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를 거예요. 자, 공백에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열 너비는 조정하지 않음. 왜 다른 말이 없죠? 자, 다음을 그냥 누르시고요. 제가 왜 다른 말은 없죠? 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가져오지 않아야 될 열이 있다면 그 열을 선택하고 요 열 가져오지 않음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마침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물어봐요. 기존 워크시트 어디에 집어넣을 거냐 물어봅니다. B3셀부터 시작하니까요. B3셀 선택되어 있으면 되겠고요. 자,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메모장으로 되어 있는 외부 데이터를 엑셀로 이렇게 불러올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계산식은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고요. 분석 작업 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1번 봤더니요. 시나리오라고 나왔어요. 시나리오란 말이 나왔으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뭐죠? 그렇죠. 이름 정의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화살표를 보니까요. B19셀이라고 돼 있어요. B19셀 선택하시고요. 자, 이름은 할인율, 이름 상자에 할인율이라고 써주세요. 엔터 치시고요. 또 하나가 있네요. F17셀 선택해 주시고요. 내용은 실결제가 평균이라고 이름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제 위의 문제를 다시 읽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 변동되는 셀인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고 시나리오 관리자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을 이용하여 캠핑용 텐트 렌탈 현황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할인율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할인율이 들어있는 셀은 B19셀이죠. B19셀을 선택하고 데이터에 예측에 보면 가상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눌러주시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거 시나리오 관리자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추가를 눌러서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을 적으시면 되겠죠. 할인율 인상. 자, 이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현재 입력되어 있는 할인율은 20%, 즉 0.2로 되어 있습니다. 30%니까 여러분들이 0.3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30, 100분율을 이렇게 넣어주셔도 됩니다. 0.3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
또 같은 방법으로는 30%라고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를 누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할인율 인하입니다. 자,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자, 두 번째를 봤더니 10%래요. 자, 10%니까 어떻게 하셔도 되겠죠? 0.1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10%라고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는 0.1이라고 다음 건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가 들어갔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표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 요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요약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름 정의를 두 군데 했죠. 자, 첫 번째는 변동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였고, 자, 이렇게 변동하는 경우에 실제가가 변동 시나리오로 작성되라. 실제가는 어떤 셀이었죠? 평균, 즉 F17셀이었죠. 자, F17셀을 자, 선택이 잘 돼 있을 겁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나리오 요약이 분석 작업 1 앞에 생깁니다. 새롭게 생기는 것은 현재 선택한 시트 앞에 생기게 돼 있어요. 위에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 관리자 분석 작업 1번까지 해봤습니다. 자, 분석 작업 2번으로 넘어갑니다. 분석 작업 2번의 문제를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데이터 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여기가 행입니다. 행에 들어있는 게 기본 수당이고요. 열에 들어있는 것이 근무 연도예요. 즉, 행과 열의 요 교차 부분에 어떤 것이 들어가야 되느냐? 자, 급여 인상률이라고 되어 있죠. 자, 문제를 좀 보면 94페이지입니다. 급여 인상률 표는 기본수당, 근무 연도, 상여금을 이용하여 급여 합계, 어떤 셀이죠? C6셀이죠. 이 급여 합계를 계산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급여 합계에는 이러한 수식이 들어있을 거예요. 자, 이 수식이 결과가 여기에 나와야 되거든요.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결과가 나와야 될 곳에 클릭하고 수식 입력 줄에 이때는 수식 입력 줄에 클릭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항상 무언가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으면 수식 입력 줄을 입력했죠? 동일하게 할게요. 자, 클릭해서 는 그런 다음에 이 C6셀을 선택해 주시고 그냥 입력 단추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답이 나올 데이터 표를 전체를 다 잡으세요. 자, 기본 수당이 행이라고 했고요. 근무 연도가 열이라고 했습니다. 데이터에 가상 분석에 들어가면 데이터 표라고 있어요. 자, 선택하겠습니다. 행에 들어갈 게 뭐였었죠? 기본 수당이었죠. 여기를 누른 것이 아니라 이 급여 인상률 표에 들어가는 기본 수당에 해당하는 셀인 C3셀을 선택하시는 거고요. 자, 열은요. 근무 연도가 열이라고 했죠. 위에 근무 연도에 해당하는 급여 인상률 표에서 C4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확인을 누르면 계산은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 표예요. 자, 바로 매크로로 넘어갑니다. 자, 매크로 작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바깥에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러고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개발 도구라는 시트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없으면 어디서 한다고 했죠? 알고 계셔야죠. 시험장에서는 얘가 안 나타나 있어요. 자, 파일에 맨 밑에 옵션에 가서 리본 사용자 지정에 들어갔을 때 오른쪽에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에서 이 개발 도구가 체크되어 있지 않다면 체크해 주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바깥 아무 셀이나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선택해 주세요. 자, 첫 번째 매크로 이름은 보니까 승점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한 후에 보니까 승 곱하기 3 플러스 무라고 돼 있어요. 자, 수식 앞에는 는이 들어가죠. 승 곱하기는 별입니다. 3. 자, 그 다음에 더하기 무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입력 단추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 자, 이렇게 해서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를 눌러서 기록을 꼭 중지시켜 주셔야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바깥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다시 들어갑니다. 두 번째 것은 서식. 자, 이제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서식이 들어갈 셀 위치가 A2에서 F2까지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모든 서식은 홈에 들어있죠. 홈에 가서 글꼴색 표준 파랑, 글꼴색 밑에 표준색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거 파랑을 선택했고요. 채우기색, 채우기에 페인트 통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화살표 눌러서 표준색의 네 번째 거인 노랑을 선택해 줬습니다. 자, 이제 기록 중지하겠죠.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를 선택해 주세요. 자,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도구가 필요할 겁니다. 매크로가 실행될 도구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위치를 살펴야겠죠. 동그라미 1번 승점을 나타내주는 것은 동일 시트 H3에서부터 I5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역을 먼저 잡아주시고 개발 도구에 컨트롤에 삽입에 들어가서 양식 컨트롤의 첫 번째 거. 자, 영역의 왼쪽 위 부분에 마우스만 위치하시고 Alt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마우스 먼저 놓고 Alt를 놓으시면 됩니다. 자, 양식 컨트롤의 단추는 매크로 지정이 바로 나오죠. 자, 승점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단추 1은 클릭 한번 하시고 글씨를 다 잡아서 내용, 승점,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서식이 들어갈 얘는 도형이죠. 삽입에 자, 삽입에 도형에 들어가서 이 도형은 그냥 직사각형이네요. 그런데 영역을 잡지 않고 하게 되면 직사각형 클릭하고 그 영역을 잡아야 될 곳을 이렇게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영역을 잡아 놓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H7에서 I9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도형에 들어가서 직사각형을 선택하시고 Alt 눌러서 이렇게 영역을 잡아놓으면 나중에 도형을 입력할 위치를 파악할 때 좀 수월하실 겁니다. Alt 눌러서 클릭 드래그로 영역 잡고 마우스 놨습니다. 이제 Alt 놓으셔도 되겠고요. 자, 여기다가는 서식이라고 내용을 쓸게요. 지문상에 가로, 세로, 가운데란 말이 없기 때문에 가로, 세로, 가운데 서식은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승점은 자동 매크로가 나타나는 양식 컨트롤의 단추지만 일반 도형은 매크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매크로 지정을 통해서 서식에 대한 매크로 지정을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자, 바깥에 아무데나 클릭하고 승점 눌렀을 때 영역이 잡히고 바깥에 아무데나 클릭하고 서식을 눌렀을 때 서식이 들어간 영역이 지정된다면 잘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에서 이미 입력되어 있는 차트라는 것을 보실 때, 이거는 현재 두 개의 범례를 보면 두 개의 계열이 들어 있습니다. 자, 항목에는 나라 이름이 들어 있네요. 자, 근데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면 출력 형태에 동메달까지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동메달 부분을 추가해라. 이해가 되겠죠? 나라를 보니까 총 5개의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즉 무슨 말이죠?
현재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차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즉 동메달이 빠졌죠. 즉 이렇게 잡으라라는 겁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추가를 해야 되죠. 자, 추가를 눌러줄게요. 어디를 추가할 거냐면 계열 이름은 동메달이고요. 계열 값은 다 지우시고 요 밑에 데이터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시면 돼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 말씀드릴게요. 자, 동메달을 선택하고 제거했습니다. 다시 영역을 잡는 방법은 위에 차트 데이터 범위라는 부분을 다 잡고 다시 전체를 다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죠? 오류가 떠요. 왜죠? 여기 더하기라고 돼 있어서 클릭 드래그로 영역 잡았으면은 영역 잡은 부분이 사라지고 내가 새로 영역 잡는 부분이 들어간다라고 잘못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차트 데이터 범위라는 것은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지워버리세요. 그런 다음에 영역을 잡는 것이 제대로 잡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결과는 동일하게 나온 걸 알 수 있죠. 자, 2번 들어갑니다.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한 후 A셀과 연동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차트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해서 무언가를 추가할 때 사용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차트 제목에서 차트 위를 선택해 주시고 연동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고 는 연동해라 그러면 수식 입력줄에 는을 입력한다. 기억하고 계시죠? A1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입력 단추 클릭하면 A1셀에 들어있는 내용이 그대로 차트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3번 들어갑니다. 세로 값축 최대값을 40, 주 단위를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왼쪽에 차트에서 자, 이게 기본축이죠. 기본 세로축이라고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축 서식으로 가시면 돼요. 오른쪽에 착인 뜨겠죠. 자, 우선은 최대값이 4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재값 45를 40으로 바꿔주고요. 주 단위 현재 5라고 되어 있는 것을 10이라고 바꿨습니다. 자, 가로축 교차 20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가로축 교차라고 되어 있는 곳에 자동이 아니라 축값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두 번째 것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0.0이라고 숫자가 나올 겁니다. 이 부분에 20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땅 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금메달 계열의 대한민국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을 집어넣으래요. 자, 금메달이면 파란색 막대고요. 대한민국이라는 항목에 자, 금메달을 클릭하면 모든 나라의 금메달 막대가 다 선택이 되겠죠. 대한민국에만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대한민국 막대만 클릭합니다. 한 번 더. 그럼 다른 나라의 금메달 막대는 선택이 해제됩니다. 자, 그런 후에 다 똑같아요. 차트 디자인으로 가셔서 차트 요소 추가로 들어가신 후 데이터 레이블 그쵸? 데이터 레이블에 보시면 위치가 바깥쪽 끝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면 여기 12라는 숫자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까지, 4번까지 끝냈고요. 자, 5번 볼게요. 범리는 아래쪽에 배치하시오. 이게 범리죠. 자, 범리의 위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범리의 위치 또한 다 차트 요소 추가해서 범리로 들어가서 아래쪽을 선택해 주시면 자동으로 그림 영역이 오른쪽으로 커지고 살짝 위로 올라갑니다. 범위가 밑에 공간이 좀 나타났을 때 범위가 알아서 들어가면서 공간을 차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차트는 자동으로 크기가 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클릭 드래그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하면 자동화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위치를 바꿔도 바뀌지 않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그림 영역이든 차트 제목이든 범위든 직접 클릭 드래그로 위치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계산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자, 계산 작업에 보니까요. 인덱스와 H룩업이 나왔어요. 지금 저랑 같이 하시지만 하다가 안 되는 거는 제가 이거는 동영상 계속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죠. 자, 안 되면 다시 한번 유튜브로 연결되어 있는 레코딩을 시켜서 제가 올려놓으니까요. 보시면서 반복해서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천안부터 광주까지 요금을 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요금표예요. 천안이 있고요. 광주가 있어요. 그랬더니 얼마예요? 26,400원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에 천안은 1, 대전은 2, 광주는 3, 부산은 4.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 말은 내가 잡은 이 안에서 우리가 행열, 열행이라고 했을 때 우리 뭐라고 부르죠? 열행이라고 부르지 않죠? 행열이라고 합니다. 행 먼저, 그 다음에 열. 즉, 천안에 해당하는 천안에 해당하는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 그랬을 때 교차되죠. 행과 천안에서 광주까지 이렇게 교차되는 셀이 어떤 거예요? 여기죠, 여기. 이게 답으로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구해라라는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인덱스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인덱스는 첫 번째 인수로 이렇게 영역을 잡습니다. 인덱스로 처음에 영역을 잡아요. 그런 다음에 행의 번호, 번호니까 뭐라고 나올까요? NUM이라고 나오겠죠? NUM이라고 나왔다면 number, 숫자를 입력해라 라는 의미예요. 자, 행과 그 다음에 열 이라고 해서 바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 숫자 2를 1, 2, 3, 4는 여러분들이 뭐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 지역명을 보고 그 코드, 번호로 나타내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니까 1, 2, 3, 4가 수평으로 돼 있어요. 수평으로 돼 있다는 소리는 무슨 룩업을 얘기하죠? 그렇죠? H 룩업을 얘기하죠. H 룩업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쫓아갈 건 뭘 쫓아가느냐? 자, 그 쫓아갈 곳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라라는 겁니다. 뭘 쫓아가죠? 여기 천안을 쫓아가라 이겁니다. 출발지는 천안. 그래서 G 10세를 쫓아가라. 분마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영역을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영역을 잡을 때에는 여기 부분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즉, 천안을 이용해서 숫자를 구하는 거니까요. 자, 이 위치가 어디냐면 B 9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2 10셀까지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거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내릴 건가요? 만약에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내린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 부분은 F3으로서 절대값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채우기 핸들로 내릴 것이 아니기 때문에 F4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콤마. 내가 찾는 거는 이 영역 중에서 첫 번째 행이 아니라 두 번째 행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두 번째 행인 2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콤마. 세 번째는 유사하냐 정확히 일치하냐를 묻습니다. 자, 글씨를 찾아가서 답을 구할 때에는 정확히 일치를 선택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시고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해서 는 해주시면 돼요. 자, 먼저 인덱스라고 입력할게요. 인덱스 더블 클릭.
자, 영역을 잡게 돼 있죠? 그 영역이 어디며? B3에서 E16까지의 영역입니다. B3에서 E6까지죠. B3에서 E6까지의 영역을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을 구할 거예요. 몇 번째 행을 구할 거냐? 1, 2, 3, 4를 구할 거죠. 1, 2, 3, 4에 해당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구하려고 하는 1, 2, 3, 4에 대한 것이 여기도 있죠? 광주도 있죠? 우리가 찾아야 될 광주잖아요. 천안을 찾고 광주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행에도 H루업을 쓸 거고 열에도 H루업을 쓸 거예요. 자, 그래서 H루업이 우리가 두 개가 들어가야 되더라 라는 거죠. 또 하나의 H루업은 동일하게 이번에는 어디죠? H10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 구에서 이 10까지의 두 번째에 있습니다. 숫자가. 그 다음에 정확히 일치.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일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죠. 행에 들어갈 내용도 열에 들어갈 내용도 다 H루업을 써서 나타내겠습니다. 자, 콤마 H루업, HL, 더블 클릭. 자, 뭘 이용해서 찾죠? 천안을 이용해서 찾을 겁니다. 콤마 보면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역을 잡아주시고 F4를 누를 필요가 없다고 했죠? 채우기 핸들로 답을 나중에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할 거 아니니까 클릭 들어갈 거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콤마 몇 번째죠? 두 번째 행이죠? 첫 번째, 두 번째에 있죠? 그 다음 콤마 어떻게 일치한다고요? 글씨를 따라갔을 때는 정확히 일치한다 했습니다. 괄호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행을 구한 거예요. 이제 열을 구하기 위해서 인수와 인수 사이를 콤마로 나타내 주시고요. 다시 HL, H로. 이번에는 광주를 이용해서 콤마 위치는 동일합니다. 콤마 두 번째를 찾는 겁니다. 그 다음 콤마 글씨를 따라갈 거니까 정확히 일치.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괄호 닫은 것은 무슨 괄호예요? 요거 괄호 닫은 거죠. 열었으니까 닫아야겠죠? 이제 마지막 괄호가 필요하죠. 마지막 괄호는 검정색 괄호로 열리면서 요 인덱스 앞에 있는 인덱스 뒤에 있죠. 인덱스 오른쪽에 있는 요 까만색 괄호가 잠깐 두꺼워졌다가 다시 얇아질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순간적으로 굵어졌다 얇아지기 때문에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입력 단추 눌러서 자, 26,400원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맞죠?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은 나이를 구하는 겁니다. 나이를 구할 때 우리 함수를 봤더니 today는 오늘 날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year는 연도, left는 왼쪽을 얘기하죠. 자, 나이는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구한 다음에 빼기 주민번호에 현재 주민번호를 보니까요. 뒷자리의 첫 번째 숫자가 1과 2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1900년도 생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타내 줄 거냐면요. 투데이는 인수가 없어요. 괄호 열고 그냥 괄호 닫아주면 오늘 날짜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얘를 이어로 묶어준다면 연, 월, 일에서 연도만 찾겠죠. 그 다음에 빼기 빼줄 겁니다. 뭘 빼줄 거냐면 괄호 열어서 1900 더하기 레프트 괄호 열어서 현재 주민번호가 들어있는 셀인 D14셀 지금은
왼쪽엔 두 글자죠? 두 글자를 찾아서 더해줄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괄호 닫아줄 때는 요 괄호죠. 자, 그래서 1980년도를 빼주면 되겠죠. 자, 요거를 그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 예, 먼저 연도만 구할 거죠. 이어 이 안에 들어갈 시리얼 넘버란 날짜를 구해라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TO, today, 더블 클릭, 그냥 괄호 닫습니다. today의 괄호를 닫는 거고, year의 괄호도 닫아줘야겠죠. 빼기, 괄호 열어서 1900년도 더하기, 자, 그 다음에 left를 이용해서 주민번호의 첫 번째 선택하시고, 콤마, 왼쪽에 있는 두 글자, 자, 이제 괄호 한 번 더 닫아줬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입력 단추를 누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되는데요. 혹시 여기에 년, 월, 일 형태의 오류값이 떴다면 그건 밀레니엄 버그의 개념이기 때문에 위에 보시면 날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날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눌러서 일반 또는 숫자로 바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으로 나이를 구했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평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에서 함수를 보니까요. if 함수와 count if, rank, sum if 중 알맞은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다면 다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한 함수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총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rank 함수가 필요하겠죠. 자, rank 함수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답이 나올 셀에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랭크, 자, 그래서 첫 번째 총점을 이용해서 구하라 했던 첫 번째 거 J14셀, 콤마 J14셀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다 잡아줄 때 이건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내리겠죠, 나중에. 그러니까 첫 번째 선택한 J14는 채우기 핸들로 내릴 때마다 한 칸 한 칸 내려가야 되지만 전체를 잡은, 즉 J14부터 J21까지의 이 영역은 F4를 나중에 영역 잡고, 즉 영역 잡은 후에 바로 F4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달러 모양이 알파벳 앞과 숫자 앞에 다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콤마. 가장 큰 게 1등일 것이 내림차순이죠. 내림차순은 0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바로 닫아주시면 돼요. 자, 이걸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신 후 R, A, 랭크, EQ 더블 클릭. 첫 번째 인수는 총점을 이용해라 그랬으니까 J24셀 선택했고요. 뿐만. 자, REF는 영역 잡으라는 소리입니다. 그 J24부터 시작해서 J21까지 다 잡으신 다음에 F4 한 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콤마. 자, 가장 큰 게 1등이 내림차순이죠. 더블 클릭. 그리고 괄호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할게요. 자, 이렇게 등수가 나왔어요. 우리는 이 등수로 결과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있어요. 이렇게 기준으로 순위를 구해요. 1위는 자, 최우수 입사라는 것과 우수 입사라는 것과 공백 세 가지를 찾을 겁니다. 최우수, 우수, 공백. 그러면 세 가지를 찾는다면 하나를 빼서 if 함수는 두 번을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답이 나올 요 랭크 바로 앞에 if라는 함수로 괄호를 열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테스트는 는 1이 나온다면 이게 이제 테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콤마 최우수 입사 써주시면 되고요. 콤마. 자, 이제 다시 if 두 번째 if입니다. 이용해서
요 는까지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는 할게요. 어차피 똑같으니까요. 이번엔 2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해라? 콤마, 따옴표로 보수 입사. 그 다음엔요, 콤마, 큰 따옴표 2개, 요게 공백이에요. 자, if 2번 썼으니까 괄호도 2번 닫아야겠죠? 요걸 그대로 뒤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랭크 바로 앞에 클릭하시고, if 이럴 때에는 는 1이며, 콤마, 큰 따옴표로 최우수 입사, 요 앞에 if부터 시작해서 는까지를 컨트롤 C로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합니다. 자, 이번에 2등일 땐 우수 입사. 나머지는 큰 따옴표 2개. if 2번 썼으니까 괄호도 2번 닫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입력 단추 눌렀습니다.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최우수 입사와 우수 입사 나왔죠? 채우기로 더블 클릭할 때 여기까지 나오면 안 되겠죠? 이럴 때는 그 빈 공간,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깨끗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공간에서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로 잡아 당겨 주시면 깔끔하게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까지 해봤습니다.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에서 박스, 그 다음에 나머지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개념을 좀 이해하자면 총 개수가 302개예요. 박스당 50개죠. 즉 302개를 50으로 나누면은 나머지는 2개. 즉 박스는 몇 박스가 나와? 몫은 얼마고 그다음에 괄호 열고 괄호 닫기는 직접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직접 쓴다는 얘기는 뭐죠? 함수와 텍스트가 있다면 함수와 텍스트 사이에 우리 뭐 집어넣어요? 연결 연산자 집어넣죠. 이렇게 연결 연산자 집어넣습니다. 즉, 이 말은 함수, 우선 몫을 나타내거나 나머지를 나타내는 함수를 좀 살펴볼게요. 자, 우선은 몫을 나타내주는 함수가 따로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int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nt는 뭐냐면 어떤 숫자를 나타냈을 때 소수점이 있는 즉 소수점이 있는 숫자가 나타난다면 소수점을 버리는 개념은 아니고요. 왼쪽에 있는 숫자만 왼쪽에 있는 숫자만 뽑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4.2, 4.3이면은 얼마가 되냐면 4가 돼요. 근데 마이너스 4.3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5가 답이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그림판을 이용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인트라는 것 자체가 그림판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어, 이렇게 수평선이 있고요. 여기가 0이에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2, 자, 여기가 마이너스 3까지만 할게요. 자, 오른쪽에는 1, 2, 3이겠죠. 자, 여기 부분에 숫자가 만약에 있다면 이건 얼마죠? 2.5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 있는 것은 무조건 왼쪽에 있는 숫자 값이 답이 돼요. 그래서 얘는 답이 2가 나오는 거예요. 4.3이면 3, 4와 5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니까 답이 4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 여기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부분에 숫자가 있다면 마이너스 2.5겠죠. 자, 그럴 때 요점이라면 왼쪽에 있는 숫자가 답이 나오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 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3이라는 소리는 뭐죠?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4 사이에 마이너스 4.3이 있겠죠?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정수 마이너스 5가 답이 되는 형태의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int 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결과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박스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는 하시고요. 자, 우리가 구하는 방식을 좀 살펴보면 박스 수와 나머지 형태로 해서 구해라 그랬어요. 자, 300 요거를 302를 인트로 먼저 구해 볼게요. int 자, 그래서 총 개수를 나누기 박스로 했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았어요. 자, 이 상태에서 int를 만약에 없앴다면, int가 없다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없는 상태라면 입력 단추 누르면 6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소수점 자릿수를 한번 늘려볼게요. 여기가 소수점 자릿수 늘린 거죠. 클릭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6.044 이렇게 나오죠. 자, 왼쪽에 있는 정수니까 당연히 6이 나올 거예요. 소수점 자릿수를 나타내 주지 않으니까. 어쨌든 int를 쓰라고 했으니까 int 함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연결 연산자가 필요합니다. 연결 연산자. 자, 그 다음에 괄호 열어야 되는데 괄호는 문자니까 이렇게 제가 이거를 복사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놓고 큰 따옴표, 큰 따옴표, 괄호 열고 큰 따옴. 다시 함수가 들어갈 거예요. 다시 연결 연산자를 하시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를 구할 건데 이건 MOD라고 합니다. MOD 똑같아요. 자, 넘버 총 개수가 넘버가 되고요. 콤마 자, 이 디바이서가 뭐냐면 나누기를 할 것이 뭐냐? 50으로 나눠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괄호 닫으면 나머지가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제가 입력 단추 눌러볼게요. 이 상태에서 바로 입력 단추 눌러버리면 이렇게 괄호가 자, 여기 사이에 제가 연결연산자를 안 했네요. 연결연산자 여기다 제가 연결연산자를 안 했죠. 집어넣을게요. 텍스트와 함수 사이에도 연결연산자가 있죠. 자, 입력 단추 눌렀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나머지는 2개. 근데 뭐가 필요해요? 마지막에 괄호 닫는 게 필요하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연결연산자 집어넣어서 큰 따옴표로 괄호 닫아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입력 단추 눌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까지 해봤습니다. 쭉 나오죠? 자, 이제 마지막 5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알맞은 함수수라고 되어 있고요. dcount는 조건에 맞는 개수, dcounta는 똑같이 조건에 맞는 개수인데요. dcount는 숫자에 해당하는 거, dcounta는 비어있지만 않는다면 다 하나의 셀을 개수로 나타내 줍니다. dsum은 조건에 맞는 합계죠. 자, 문제를 봤더니요. 학과가 빅데이터 학과인 남학생 등록금 납부자 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개수 구하라는 수업입니다. 디카운트나 디카운타를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납부자 수죠. 납부자 수란 뭐죠? 비어있, 즉, 이 납부라는 말이 숫자는 아니잖아요.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일 경우에는 decount를 쓰는 게 맞지만 이렇게 문자일 경우에는 즉 비어있지만 않은 것을 구할 때에는 decount를 씁니다. 자, 그래서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decount 를 입력했습니다. 첫 번째 인수는 뭐죠? 데이터베이스 인수라고 나와요. 즉 G25부터 전체를 다 잡습니다. I, 이 34까지. 이게 데이터베이스라고 글자가 써있는, 힌트가 써있는 인수죠. 콤마. 두 번째는 필터. 우리가 뭘 구하는, 필터가 아니라 필드. 우리가 구할 필드는 I25셀이에요. 그래서 I25 필드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콤마. 그 다음 조건이 소프트웨어 공학과가 아니라 빅데이터 학과이기 때문에 필드 제목과 바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공간에 우리가 뭔가를 다시 쓸 필요는 없었던 겁니다. 자, 그 위치가 H25셀부터 시작해서 필드 제목을 이용해서 H26셀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다비나우스를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 툴에 클릭해서 는 자, 여기다가 DC 디카운 탑. 자, 첫 번째 인수 데이터베이스죠. 자, 그래서 필드 제목을 이용해서 데이터까지 합쳐져 있는 부분은 절대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자, 콤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필드 제목은 납부 여부. 콤마. 자, 조건은 학과가 빅데이터 학과인 것. 그리고 괄호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 단추 눌렀습니다. 자, 그랬더니 3개라고 되어 있네요. 납부가 하나, 둘, 셋, 넷, 5개이지만 빅데이터에 해당하는 납부는 하나, 둘, 3개밖에 없죠. 그래서 3이라고 답이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5회 기출 변형 문제까지 오늘 보강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잘 안 되는 거는 제가 레코딩을 해서 링크를 카톡방에다 올려드리니까 자, 그거 보시면서 다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내일도 수업이 있습니다. 네, 내일도 수업이 있습니다.